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뒷담화 3월 4일 인사드립니다. 지금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이 묻어나오고 있죠. 선거 승리를 확신을 하고 특히 이 공천에서 커다란 이 자범이 민주당 같은 그런 자범이 없는 데다가 한동훈 조카로 정당 지지율도 쑥쑥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활기찬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은 어떨까요? 물론 총선 승리가 좀 기대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전에 얘기한 대로 식물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은 면하게 됐다. 이렇게 안도를 하는 이 분위기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용산의 분위기는 국민의힘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당초 그 용산 출신 참모들이 38명이 출사표를 던져서 나갔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열 몇 명이라도 문재인 정부 때 모두 그때도 한 40명 정도가 출사표를 던져서 국회에 입석한 국회의원이 19명이나 됩니다. 그 19명이 문재인 임기 중에는 문재인의 통치 이념 이런 것을 국회에서 전파를 하고 또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문재인 퇴임 이후에는 이 문재인을 방탄을 하는 수사,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윤건영, 고민정, 진성준, 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이 이 방어벽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38명의 참모 출신들이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반타작 정도, 그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반타작을 했죠. 한 40명 나가서 19명 됐으니까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용산 참모들이 출마를 해서 국회에 입성을 하면은 든든한 어떤 전위부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 자, 그런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총선 분위기는 좋지만 그 중에서도 공천을 보면은 용산 참모 출신들이 일종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그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 부진한 것이 상상을 어떻게 보면 좀 뛰어넘는 그렇게 부진한 상황인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전체 지역구 254곳 중에서 한 200곳 남짓 공천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 상황인데 일단 이 성적표를 좀 보면은 원조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조 친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정진석, 그리고 권성동, 비롯해서 장제원, 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장제원 의원만 불출마를 선언을 해서 빠져나갔고, 나머지 원조 친윤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다 건재합니다. 정진석, 지금, 5선인데, 단수 공천 받았죠. 공주에서. 그래서 6선. 다음에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은 국회의장이 유력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또, 본선 직행한 사람들만 봐도, 강릉의 권성동 좀 뒤늦게 확정됐지만은 본선에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경선도 하지 않고, 윤한홍, 마찬가지로, 창원 마산 회원, 여기는 양지인데, 여기서 그대로 또 공천을 받았고, 동해 태백 삼척의 이철규, 원래는 2명 경선이었지만 한 사람이 경선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본선에 직행을 했고, 이렇게 원조 친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에 입문을 할 때, 같이 도왔던 그 친윤은 거의 다 지금 살아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용산에서는 38명이 이 출사표를 던지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거의 다 공천이 끝난 상황에서 38명 중에서 18명은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벌써 가반이 탈락을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천을 받은 사람은 지금 10명인데 딱 10명이 생존을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불투명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이 불투명한 이곳도 마찬가지이지만은 10명 생존한 지역이 거의 이 험지입니다. 험지가 많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38명 중에서 실제 배지를 다는 사람이 적으면은 한 서너 명, 세 명에서 5명 정도, 이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비슷한 40명이 해서 반타작 19명이 국회에 진입을 했죠. 그런데 그리고 그 국회에 진입하고 지금 다시 또 이재명 체제에서도 친명이 확실당하는 중에도 공천을 다시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윤건영, 고민정, 진성준, 한 5명 정도는, 한병도, 한 5명 정도는 다시 이 공천을 받는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40명 중에 한 19명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죠. 민주당 안에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38명 중에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만 당선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38명 그 중에서 10명이 생존했습니다. 일단 생존을 한 사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까지 그렇습니다. 이 수석급이 있고 차관급인 수석 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1급 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2급 선임 행정관 이하, 상급 행정관 이렇게 쭉 있죠. 그런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생존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수석 비서관급은 사실상 4명인데 4명이 다 저는 생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관급은 한 3분의 1 타작, 그리고 행정관급 가니까 거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앞으로 10명이 있지만 10명 중에서도 행정관급이 한 7명, 거의 다 태반이 행정관급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행정관급은 지금 생존율이 상당히 낮죠. 그러면 여기서도 생활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밖에 안 될 것이다. 한 2명, 2~3명. 자,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했던 바와 상당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 출신들을 출마를 시키면서 본인이 시킨 건 아니고 본인들이 참모들이 원해서, 전에 또 국회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해서 원해서 그 사람들이 나갈 때 상당히 기대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그 전에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조 친윤은 같이 정치를 하거나 했던 사람은 아니죠. 대선에 가는 길목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용산의 참모들은 같이 국정 철학을 공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입법부에 진출을 한다고 하니 상당히 좀 기대도 하고 격려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일종의 수모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자, 일단 수석급 중에서는 4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거의 다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공천은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살펴보면은 김은혜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을,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충남 홍성 예산,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 영양봉화, 그리고 기획관이죠. 미래전략기획관 장성민은 안산 단원갑. 이렇게 보면 다 이 수석비서관급은 다 일단 어떻든 간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험지인지 양진지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비서관급은 10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단 3명이 됐습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서울 강남을 하다가 여기 논란이 있어서 경기 용인 갑으로 옮겼죠. 그 다음에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해운대 갑, 전희경 정무비서관은 의정부 갑. 자, 이래서 10명 중에 3명이 갖고 행정관급에서 24명이 줄줄이 나갔는데 지금 공천이 확정된 사람은 단 3명입니다. 3명. 이성환 서울중랑을, 조지연 경북 경산, 신재경 인천 남동을. 자, 이렇게 3명입니다. 그래서 수석급이 4명, 비서관급이 3명, 그리고 행정관급이 3명, 이렇게 10명이 확정이 됐는데 10명 중에서 그나마 성산이 높은 곳에 공천을 받은 사람은 불과 3사람입니다. 3사람.
임종덕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은, 뭐, 경북 지역이니까, 영주, 영양, 봉화니까는 뭐,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주진우 법률비서관, 부산의 해운대갑, 하태경이 있던 곳에, 여기도 당선은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간 경기 용인갑, 여기도, 지금 여기는 좀 양향자, 뭐, 개혁신당의 양향자가 출마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저번에 그 2020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상당히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는데 여기 미래통합당의 정찬민 의원 지금은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죠. 거기가 당선됐던 지역이고 그 전에 이 두 번도 국민의힘 계열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용인 쪽에 그래서 여기를 비롯해서 한 세 사람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 이원모 그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 세 사람 정도가 어떻게 보면 당신이 그걸 확실시 되는 그 지역에 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체 38명 중에서 3명 10%도 안 되고 한 8%, 8, 9% 되는 그 비율로 지금 확정을 받은 것이죠. 물론 아직 10명 남아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행정관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천 대열에 올라서기 힘들다. 그렇게 보면은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3명이 거의 뭐 당선 가능권에 들어갔고, 해볼만 하다 싶은 데가 지금 2군데입니다. 해볼만 하다 싶은 데가 2군데. 김원혜 홍보수석이간 경기 성남 분당을 여기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핵심 척건인 7인의 멤버, 김병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병옥 현역 의원이죠. 현역 의원이더라도 김원혜 전 수석이 그 전에 옆에 성남 분당 갑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했죠. 그거를 나중에 안철수한테 물려줬는데, 그래서 여기는 좀 해볼만 하다. 그리고, 시민사회 소속 강성규가 간 충남 홍성 예산. 여기도, 상대는 민주당에서는 양성조 전 그 충남 도지사가 나옵니다. 상당히, 강력한 그 상대자가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도 홍문표 의원이 계속 국회의원을 했던 데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그러면은, 조금, 승산이 높은 것 세고, 좀 경쟁이 가능한 곳 2곳, 이렇게 해서 5곳. 정도, 많이 하면 5곳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선을 통과하기가. 장성민 기획관이 간 안산단원갑, 여기는 지금 뭐 전해철하고 양문석, 뭐 이렇게 2사람이 민주당에서 강력한 2사람이 경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둘 중에 한 사람과 겨루어야 되는 그 상황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전희경 정무비서관이 간 어정부갑, 경기도 어정부갑, 여기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거기에서 5선을 한 아들인 문석균 씨가 출마를 하죠.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이 행정관급 3명이라고 했는데 3명, 24명 중에서 3명이 공천을 받았는데 셋 다 어렵습니다. 이성한, 서울 중랑을, 여기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이 나오고, 인천 남동을, 신재경 행정관이 간 이곳은 윤관석, 돈봉투 사건 윤관석이 탈락을 한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민주당 경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민주당이 윤관석이 계속 당선되던 지역이니까 어렵다. 경북 경산에 공천을 받은 조지연 행정관이죠. 조지연 메시지 담당을 하던. 그런데 여기는 경북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가 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이 지역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실세였던 최경환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무소속 최경환 의원이 그쪽 과거에 경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상당히 앞서 나간다. 사실 이것도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38곳 중에서 결과가 안 나온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공천 대진표가 최소 3곳에서 5곳 정도에 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용산 출신이.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의미도 생기죠. 원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에 김건희 리스크 문제를 놓고 충돌을 했을 때 그때 수습이 됐는데 2차 충돌이 있을 거다. 뭐냐? 용산 출신들이 대거 이 출사표를 던져서 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는데 한 절반 이상이 그쪽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용산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마찰을 빚을 거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상 충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어떤 개입을 하는 그런 흔적이 지금 안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막았는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개입을 안 했는지 그 부분은 뭐 두 개 다 같이 교차를 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격돌은 없었다. 그것은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원조 친윤은 자리를 보존을 했죠. 그 대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원조 친윤들 뭐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뭐 이렇게 정진석 쭉 자리를 보존을 했지만 신윤, 신친윤 진입은 완전히 실패했다. 신친윤. 문재인의 그 전위부대 같은 19명 전위부대 같은 그런 배치는 다 무산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공천된 사람들은 주로 용산의 입김 없이 한동훈 체제에서 공천이 됐기 때문에 이 총선이 끝나면은 특히 승리를 하게 되면은 친한계, 친한동훈계가 득세를 할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훈계가 약진을 하면은 그 이후의 이 상황도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총선이 끝나면은 비대위 체제는 끝납니다.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다시 당대표로 나갈 가능성, 이것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원하는 그쪽에서 당권을 잡을 수가 있죠. 친한계가 당권을 잡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조 친윤계가 있죠. 이번에 살아남은 원조 친윤계와의 또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원조 친윤계는 이제 쇠퇴를 하고 친한계가 여당을 장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총선 끝나면은 또 다음 지방선거, 대선, 이게 계속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당권 다툼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들의 국회 입성이 사실상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다. 이 결과는 총선 이후의 여권 역학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이기더라도, 물론 이기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전에도 본인이 총선에서 이번에도 지면은 식물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였으니까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국정 운영에 동력이 되겠지만, 그래도 신친윤을 참모 출신들을 중심으로, 또 장차관 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차관 출신들도 거의 약진을 못하고 있죠. 17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도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승리는 아니다. 한동훈의 승리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